2020년 8월 10일 방영된 프리한 19 220화 도시괴담편. 데스크를 맡았던 제가 순위를 정하며 꼭 하고 싶었던 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의문의 편지를 보내는 감시자. 괴담일까요? 사건일까요? 아니면 미스테리일까요? 지금부터 그 내막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의문의 편지가 도착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만약에 이런 내용이라면 장난으로 지나가실 건가요? 아니면 두려워서 경찰에 신고를 하실 건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발생을 했습니다. 때는 2014년 6월 4일. 이름 데릭과 마리아 브로더스 부부에겐 정말 꿈같은 날이었습니다. 3일절이었던 6월 1일 미국 뉴저지의 웨스트필드 657번가 대로변에 위치한 멋진 집을 무려 135만 달러, 한화 16억 원에 구매했기 때문이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편 대릭에겐 보험회사를 다니며 부사장으로 승진해서 40번째 생일을 기념하는 날이었고, 아내 마리아에겐 어린 시절 고향집 근처인 곳으로 이사를 오게 된 거라 부부에겐 정말 당연히 뜻깊었지요. 브로더스 부부의 세 자녀는 이 집에 벽난로가 되게 많은데 산타가 어디서 나올까? 라고 이야기하며 놀고 있었고, 데릭과 마리아는 리모델링 공사에 앞서 페인트 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은 밤 10시가 됩니다. 데릭은 새 집에서 페인트 칠을 끝내놓고 우편물을 확인하러 밖으로 나왔는데 고지서 몇 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 흰색 봉투가 하나 나왔습니다. 편지 봉투였는데 두껍고 매우 투박한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새로운 주인에게. 그 안에 있는 내용이요, 정말 이상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편지 받으시면 어떤 기분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연히 이런 내용이 없었다면 장난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너무 상세한 내용 때문에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던 시각, 황급히 집 안으로 들어가 불을 모두 소등하고 웨스트필드 경찰에게 바로 전화합니다. 출동한 경찰은 한마디를 합니다. 이게 뭐야? 혹시 원한 관계 산 사람이 있나? 난 전혀 그런 사람 없는데. 결국 어떻게도 해결이 안 돼서 혹시 모르니까 이날 이 가족은 새 집에서 자지 못하고 원래의 집으로 모두 돌아갑니다. 자, 그렇게 인테리어 공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편지가 그렇게 도착하고 2주가 지나 내부가 어느 정도 공사됐는지 확인할 겸 다시 한번 집에 들어갔는데요. 그 안에 우편물이 또다시 와 있었습니다. 똑같은 모양의 봉투, 그리고 글씨체도 똑같았죠.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의 전문이었습니다. 자, 아이들을 당연히 데리고 오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사를 와야 되는데 언제 와야 되는지도 결정도 못하고 있었지요. 이제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름도 알고 있고, 그리고 얼마만큼 집 안까지도 들어온 느낌, 그리고 집 안의 구조까지도 다 알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몇 층에 어디, 방 몇 개, 화장실 어디, 누가 어디 있을 거야, 이런 식이었지요. 그리고 몇 주 뒤에 세 번째 편지까지 도착합니다. 어디로 간 거야? 왜 안 와? 너 그리워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보냅니다. 결국 대릭은 자체 조사를 시작합니다. 경찰 쪽에서 하는 게 한계가 있다라고 느낀 거죠. 길거리 앞에 웹캠을 설치해놓고 계속적으로 보지만 아무런 증거가 안 나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지나가니까. 또 하나, 사설 탐정까지 고용을 해봅니다. 주변도 감시해보고 이웃 주민들도 모두 감시하는데 한 명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름 랭포드. 랭포드는요, 그 집에 들어오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과의 어떻게 보면 혈연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신원 조사까지 해봤지만 아무런 정황 증거는 없습니다. 결국 전직 FBI 요원에게도 이 모든 내용을 의뢰해봤지만 그 사람이 줄 수 있는 답은 하나였습니다. 전 집주인을 한번 의심해봐라. 혹은 그 후손들을 좀 찾아봐라. 느낌상 자기가 사지 못해서 너한테 그러는 것 같다. 이런 심리 분석을 했던 거죠. 수사는 교착 상태. 디지털 흔적도 없고 지문도 없고 어떠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몇 달 후 보수는 끝납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들어가실 건가요? 이 집에 말이죠. 똑같습니다. 당장 전집은 팔렸고 이 집에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들어가야죠. 그런데 불안합니다. 애들은 또 편지가 오면 집에 경비원을 세워야 되나? 결국 이 문제 때문에 이 부부는 불안 증세가 심해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오게 됩니다. 결국 들어온 지 6개월 만에 이 집을 팔기로 결정을 했지요. 하지만 소문은 모두 퍼졌습니다. 야, 저 집에 자꾸 협박 편지 온대. 누가 저 집 감시한대. 뭐 벽에 이상한 거 있대. 그리고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갑니다. 집은 당연히 팔리지 않았지요. 그러다가 결국 2년 반 만에 편지가 하나 또 도착합니다. 이 편지 매우 소름 돋는 내용이었습니다. 차 사고일 수도, 불일 수도, 혹은 병일 수도 있지. 어쩌면 갑자기 애완동물처럼 죽을 수도 있어. 사랑하는 사람은 갑자기 죽어. 비행기, 차, 자전거, 뭐 이런 사고로 뼈 부러지면서.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떤 기분일까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가격을 낮추고 빚을 내서 들어온 집이었는데 2014년 6월 한화 약 16억 5천만 원, 거기다 안에 리모델링비 약 1억 1천만 원을 들여서 들어온 집이었습니다. 2019년 7월 95만 9천 달러에 매각합니다. 한화 11억 3천만 원, 약 40만 달러, 한화 약 5억 원 정도의 손실을 봐버립니다. 그리고 현재는 새로운 주인이 이 집에 있지요. 그 와처가 감시하는 네 번째 사람입니다. 이거 진실일까요? 자, 이 이야기의 진실이 되게 궁금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똑같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첫째, 이 사건은 정말 실제로 존재하는 사건일까라는 궁금증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사진들이 진짜일까? 또 다 가짜거나 픽션 아닐까? 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딱 하나로, 이따가도 나올 건데 하나로 결정하겠습니다. 바로 재판 판결문입니다. 이 사건은 거짓이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사건이고요. 이 집 내부도 외부에 어느 정도 공개는 됐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흐름상 잡아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게 진실이라면 이라는 내용이죠. 뭐였죠? 분명 편지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드. 우리가 우드한테 얘기했더니 우드가 너한테 친절하게도 팔았더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드는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전 집주인이었죠. 저희도 이 내용에 대해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고소장입니다. 2015년 6월 2일 대리기 우드를 법적으로 고소했습니다. 뭐였냐면 집에 물이 새는 걸 알려주지 않고 집을 판매한 것처럼 분명 이런 위협적인 편지가 온다는 걸 알면서도 나에게 집을 강제로 팔았다, 속이고 팔았다 라고 얘기하며 계약이 위반이다 라는 청구소송이었지요. 근데 패소했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요, 내용이 외부에 좀 어느 정도 알려진 겁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그건 그럴 수 있다, 물론 고지를 안 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편지의 내용이 진실이라면 와처를 잡아서 이거 맞아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와처가 진짜인지 아닌지도 확인이 안 됩니다. 와처가 잡아와서 와처가 말한 그 내용이 진실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와처가 적어놓은 그 말 하나만 가지고 이게 맞다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입장입니다. 왜냐면 우드의 입장은 난 그런 거 받은 적 없어, 정확히 표현하면 내가 너한테 집을 매각하기로 하고 집을 떠나기 전에 봤더니 이런 편지가 있더라? 난 그냥 장난인 줄 알고 버렸지. 이게 다야. 이게 끝이었습니다. 결국 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자, 근데 궁금한 건 분명히 더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출동했던 경찰 및 FBI들도 똑같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 내용을 잘 보면 특이한 게 있다. 처음 출동했던 경찰은 이런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절대 주변에다가 얘기하지 말아라. 이웃들에게 전달하지 말아라. 왜냐면 가까운 사람인 것 같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하는 걸 어떻게 아냐는 거죠. 안에서 쾅쾅쾅쾅 거리면서 때려 부시는 소리가 나는 게 아닌데 그걸 어떻게 외부에서 봤지? 어떻게 알 수 있었지? 이건 분명히 무언가 아는 가까운 사람일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FBI 똑같은 의견이었죠. 주변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수사를 했습니다. 혐의점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겁니다. 와처가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자꾸 벽을 얘기했습니다. 벽 내부에 뭐가 있는지 아니? 벽에 뭐가 있는지 알아? 이런 얘기요. 이 부분을 똑같이 대리도 궁금해했습니다. 도대체 벽에 뭐가 있길래, 지하실에 뭐가 있길래 해서 지상 탐지 레이더를 가지고 집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체크를 해봤는데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굳이 찾았다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집은 단열재가 좀 부족하다. 난방비 좀 많이 나와요. 이게 끝입니다. 뭐지? 그럼 이게 뭐가 있다는 거지? 라는 내용이죠.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겁을 주기 위한 벽이라는 소재 하나,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겁, 근데 집안 내부를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건 경험치가 있다는 것, 분명히 가까운 사람이다라는 건 티가 난다는 거죠. 나가게 한다는 게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용의자가 누굴까요? 첫 번째, 이웃 주민 중 부동산 중개인이 걸려들었습니다. 이유는요, 편지에 대해서 소인이 확인됐습니다. 편지가 어디서 발송됐는가에 대한 문제였지요. 근데 그게 어디였냐면 북부 뉴저지에 있는 미국 우정국의 물류센터 키어니에서 처리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첫 번째가 6월 4일 소인이었다는 게 찍혔던 게 체크가 됐다는 거죠. 근데 6월 4일이면 공사하는 걸 주변 사람들이 몰라야 됩니다. 아무도. 그때는 시작된 게 제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건 부동산 중개인만 아니까.
중개인에 대해서 의심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 또 다른 혐의점이 나온 건 없었지요. 두 번째입니다. 용의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설 탐정이 잡았던 사람인데요. 승용차 한 대가 와서 밤 11시에 망원경 같은 걸 보고 들어가는 걸 봤다. 같은 블럭에 살고 있던 한 남자, 그 같이 살고 있던 여자에게 물어봤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 게임하는데 그 사람이 쓰는 게 감시자예요. 이게 방송에서 나간 얘기고요. 실제로는 게임 캐릭터가 와처였습니다. 게임 캐릭터가 와처다라는 거 가지고 잡을 수는 없습니다. 직업 와처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혐의점도 없었고요. 세 번째가 나왔습니다. 대릭 부부. 대릭 부부가 했다. 즉 자작극이란 얘기입니다. 일단 빚을 내서 집에 들어왔는데 이거 좀 위험하다. 잘못 들어왔다라고 판단해서 뭔가 벗어나기 위한 보험 사기극을 꾸민 것이다. 혹은 영화 계약을 하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대릭이 과거에 영화 투자 사업을 했던 기록을 갖고 오면서 분명히 이런 일을 한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후에요, 실제로 영화 제안을 거절했었고요. 그리고 집 자체도 손실을 보고 팔았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편지가 도착하고 나서 2년 뒤에 너무 집이 무서워서 그 안에서 못 살았고요. 가족들에게 돈을 빌리고 웨스트필드에 있는 다른 집을 따로 사고 그 안에 살았습니다. 돈이 매우 없는 상황이었단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다 의심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은 드실 겁니다. 의심이 가는 게 사실이니까 말이죠. 근데 아무도 몰랐던 내용, 이게 왜 미궁에 빠졌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이유가 사실 있었습니다. 경찰의 발표였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편지지에, 편지 봉투에서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봉투에서 DNA가 하나 발견됩니다. 근데 그 DNA가요, 여성의 DNA로 확인됩니다. 범인은 여자입니다. 근데 이웃 주민도, 중개인도, 대릭은 남자니까 대릭의 부인 마리아도, 집을 감시하는 것 같았던 사람의 여자친구도 그 누구도 그 DNA와 일치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결론은요, 사람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분명 근처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 판매되어 현재까지 조용히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